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숨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의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재필입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운돼 있죠 오늘? 아닙니다. 예. 굉장히 제가 휴가를 월요일부터 왜 그래요? 예 갔다 오니까 메인 네. MC가 바뀌었나요? 여기 왜 앉아 계신 거죠? 많이 바뀌었어요. 예. 네. 뭐죠 이게? 그 휴가 어떻게 잘 갔다 오셨어요? 휴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어디 갔다 왔어요? 뭐 제주도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고. 갔는데 네. 제가 그 방송을 안 보려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저는 저 마음속까지 프리데스크 속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다시 보기로 세 편을 다 챙겨봤습니다. 다시 보기로. 네, 실시간은 못 보고. 그거 언더스탠드. 근데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본다는 건 난 좀 이해가 안 가긴. 그거는 저도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서 네, 차마 네. 그것까지 못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모습, 어떤 성원을 해주신지 다시 보기 잘 그렇죠.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그 성지영 기자는 개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아마 오늘도 못 나오시고 내일도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예. 네. 모레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께서 뭐 응원해 주시면 다 나가주세요. 관심 없는 분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그 노재필 기자와 제가 함께하면은 방송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들 예상하실 거고 미리 사과 방송 한번 합시다. 또 뭐 고르지 못한 방송에 대해서 좀 사과를 좀 하고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래도 다행인 점은 또 이분이 당당히 좀 월요일에 또 얼굴을 지켜주시니까 저희가 누구죠? 조금 이선영 안심이 선영구? 됩니다. 빨리 저기 수습하러 이선영 아나운서의 송경재 만나러 가 봅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대대보 같은 선영. 굉장히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네. 지난주에 제가 저 MC석에 있다가 네.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을 시청자분들께 이제 말씀도 못 드리고 아, 급하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네. 사실은 좀 뭐 끝에 그 인사를 좀 그쵸, 드릴 소회를 좀 말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한마디 하시죠. 지금 소개하시고 나왔어요. 예. 저는 사실 네. 왼쪽 얼굴보다 오른쪽 얼굴이 낫거든요. 아. 저 자리가 더 좋더라고요. 네. 하세요. 바꿀래?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세요. 앉으세요. 이거 경제 코너 자신 있어요? 예. 아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보셨다면서요. 예, 다시 예. 보기로 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확실히 그 눈이 이러면 하면 되는데. 그치. 어제 좋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죠. 보여지는 화면이. 네, 네. 그 오늘 신청곡 뭐였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러블리 이나님의 신청곡 우리의 가족. 그렇죠.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님의 노래였습니다. 사실 이 노래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이 노래 언제 처음 들으셨던 기억이 납니까? 글쎄요, 뭐 방송으로 접했을 것 방송으로? 같아요. 네, 어렸을 내 때. 사랑 내 곁에. 저도 이게 음원으로 80년대 노래인가 이게? 사실 그렇죠.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음, 아무튼 노래 좋은 노래인데. 네. 지금 어떤 분께서 김민우 아나운서가 선물 사왔냐고 저한테 고마우니까 사왔더라고요. 했죠. 기특하게. 네. 당연하죠. 도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사왔어요? 저기 제주에서만 파는 쿠키를 제가. 쿠키. 네. 제주도에서 근데 뭐 하셨어요? 정유현님이 지금 허니문 베이비 응원한다고. 이거 해명 좀 해주세요. 허니문 네? 허니문 베이비. 신혼여행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무슨 있던데. 말씀이세요? 결혼도 안 했고 같이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제주도 가면은 그 이번엔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어디 쪽을 주로 뭐 해요 저는 주로? 그 이번 여행 컨셉이 힐링이었거든요. 힐링. 그래서 네. 서귀포 쪽에 서귀포. 아주 조용한 시골에 집을 한 채 빌려가지고 거기서 4일 동안 있었습니다. 혼자? 혼자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제가 혼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 이 에어비앤비에서 집을 그쵸. 마당 있는 집을 빌려. 그렇게 큰 집은 아니고 네. 독채긴 한데 조그만한 네. 방 칸 하나고 그 스파가 있는. 스파. 예. 매일 이제 반신욕하면서 맥주 한잔 음. 하고. 반신욕. 또 아쉽잖아요. 또 그 혼자 있기에 마지막 날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모르는 분들과 오, 르포도 파티했어요? 네. 파티 하루 하고. 방역 지침 모르는 어긴 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진짜 딱 잘 지켜서 방역수 잘 지켜서 네, 4명씩 네, 앉아가지고. 그래서 뭐 새로운 뭔가 두근거림을 느끼고 왔나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스태프분하고 놀았어요. 예. 스텝? 네, 그 게스트하우스 스태프. 게스트하우스에 네. 계신 분. 손님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저는 제주도는 주로 낚시하러 가니까 음. 가면 낚시를 주로 하고 한라산도 한번 이제 등산을 해보고 싶은데 저 해봤어요. 진짜 힘들어요. 어디? 그러니까 그 찍었어요 거기를? 찍었죠. 그- 저 성판악으로 올라가서 내려왔죠.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 저는 근데 한라산을 가려고 할 때마다 눈이 와가지고 영실 코스로 이렇게 쭉 올라간 적은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 성판악으로 올라가서 정상까지 찍고 오는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게 사실 굉장히 운이 좋아야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날 날이 좋아가지고 백록담 보긴 봤는데 네네네.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해가지고 좀 실망. 그거는 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요? 제주도가 그 정도 올라가지고. 본 거조차도. 그렇죠. 예.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가 그러게요. 뵀는데 채팅 하나를 못 읽어드렸네요. 네. 채팅을 읽어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오프닝을 그냥 셋이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직 그렇죠. 시작한 게 아니고요. 네, 아직 오프닝 둘이 하고 어색해 있어요. 사실은. 네.
이상아님도 백록담 가보셨다고 하고. 네네네. 선영구님은 그 뭐 하시냐는 아임써니님이 어떤 제주도 가면 뭐 하시냐는. 아 제주도 가면 먹어야죠. 무조건 식도락이죠. 먹는 거. 고등어회 뭐. 고등어회.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가 이제 바빠가지고 올림픽쯤에 못 갔거든요. 그때 그 뭐죠? 흑돼지 오마카세를 우와. 예약을 했었는데 그거 못 갔어요. 네, 너무 아쉬워요 맛있겠다. 지금 생각해도. 먹어야죠. 제주도 하면 또 흑돼지 아니겠습니까? 아 또 김민호 아나운서 보니까 말고기 먹었더라고요. 말고기 맛있어요? 말고기 진짜 기가 막힌 맛집을 하나 제가 찾아가지고. 그 말고기를 생으로 먹는 데도 있다고 그러던데. 아니, 초밥인데 말고기 육회 초밥, 말고기 육회 초밥. 오. 근데 그 초밥 아래에 부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김부각이요? 네, 오. 30분 내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 만들어 주신 이후에 너무 바삭하고. 왜 30분 내에 먹어야 돼요? 그 부각이 신선도가 떨어져서? 부각이 약간 흐물흐물해지기 전에 눅눅해지니까. 먹어야 되니까. 우와 30분. 월요일부터 제주도 얘기하니까 약간 적응이 안 되네. 지금. 예, 사람들이 안 들어오네요. 저희가 이 잡담을 하니까. 그러게요. 뭐. 지금 그래도 500명 넘게 와 계신데. 그래요? 네. 경제 이야기 하면서 저희 또 잡담 나누죠. 그렇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오늘 오전에 뭐 커다란 브리핑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뭐 몇 주간 종부세. 네, 종부세가 뭐 오른다. 이거 한 달 전부터 계속 언론 종부세, 역대급 종부세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헤드라인 정도는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이제 오른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발송됐으니까 뭐 우편으로는 24, 25일쯤 그리고 홈택스로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브리핑 내용인데 뭔지 궁금하긴 해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브리핑 보시긴 보셨죠? 안 봤어요. 보도국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나는 디지털이니까. 그래도요. 제가 일일이 그 경제팀에서 봤겠죠. 아, 네. 네네네. 선영구님께서 브리핑 해주시면 맞아. 네. 오늘 제가 할 줄 알고 일부러 그렇죠. 그러신 거죠. 약간 대변인 같은 느낌도 나고 네. 네. 자체가. 오늘 일단 브리핑 내용은 이제 종부세 고지 인원에 대해서 일단 나왔는데 94만 7천 명으로 95만 명 정도가 돼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높은 수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총 세액은 5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많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과세 인원이 13만 명 늘었고 세액은 1조 8천억 원 늘었다고 하거든요. 네. 전체에서 1세대 1주택자는 3.5%에 불과하고 나머지 89.9%가 다주택자와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제 그 다주택자가 55%에서 57%로 2.2% 포인트 가량 늘었고 다주택자가 47.4%, 법인이 40.4%여서 종부세를 부과받는 비중은 일단 다주택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 올 들어 이제 종부세를 부담하는 비중 자체가 늘었는데 작년에 35만 5천 명이 9천억을 부담했던 데 반해서 올해 48만 5천 명이 2조 7천억. 그러니까 와. 금액적으로는 지금 3배가 늘었죠. 네, 그래서 과세 인원도 많이 늘었지만 네. 이렇게 금액 자체가 늘다 보니까 1인당 평균 세액도 2.2배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반면 법인의 경우는 이제 과세 대상이 4만 6천 명 정도 늘긴 늘었는데 과세 대상 자체가 4배 늘어서 지난해 3,750만 원에서 올해 3,710만 원으로 1인 한 기업당 법인의 과세되는 건 오히려 40만 원 내렸다고 합니다. 네, 종부세 부담하는 대부분이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이라는 브리핑 내용이었고요. 네. 근데 규모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3배 늘 정도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는지 좀 지적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액 자체가 이렇게 는 건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증을 했잖아요. 네. 가격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액도 이제 커진 그렇겠죠. 이제 부분이 네, 이제 네.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세율이 늘었어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일단 보면 지난해 최고 세율이 3.2%였던 반면 올해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서 6%로 늘어났고요. 또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 공제액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일단 6억을 이제 까고 시작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네. 기본 공제액 자체가 없어졌고 또 이제 최고 한세도 있어서 일정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니 최고 한세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폐지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변화들이 이렇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제 눈여겨볼 게 개인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3주택 이상자 41만 5천 명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의 96.4%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2채 이상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었대요. 조정 대상 지역. 네.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이제
그 거기에 집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아마 감은 이제 오시잖아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 대비 2배 이상 오르는 곳. 그러니까 약간 투기 지역 같은 감이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네. 조정 대상 지역이 LTV, 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되는 구역이고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투기 목적이라고 간주해서 조금 더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건데요. 이 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서울 강남구 공시가격 기준 17억대 아파트, 서울 마포구에 12억대 아파트 이렇게 2채를 갖고 있었다면 네. 너무 좋겠네요. 아, 결론이 근데 그렇게 나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갑시다. 너무 네, 좋겠네요. 아 네, 너무 네. 좋겠네요. 네, 네, 네. 부러워요. 누군지 몰라도. 그렇죠. 네. 네, 올해 종부세가 5,440만 원이라고 네. 하거든요. 아, 꽤 큰 액수인데. 사실 크겠죠. 그렇네요. 연봉이죠. 이게. 연봉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봉이 나가는 거죠. 사실. 예, 예.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1,940만 원 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늘긴 늘었죠. 음. 아까 초반에 이선영 아나운서가 종부세 대상에서 1주택자는 3.5%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네.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규모도 커지고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좀 나도 내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좀 시달리실 분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사실 지금 언론에서 어떤 일부 언론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대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네네네. 근데 사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네. 기재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 자체는 전 국민의 98%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아. 2%밖에 안 받는 불과하다. 거예요. 예. 이런 대부분은 안 얘기를 받는 많이 건데 계속 이게 막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계속 그런 기사를 쓰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내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많이 세금을 부과하나. 근데 세금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사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조금 그런 기사는 좀 적당하게 걸러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아니, 네. 메인 센터에 가시더니 좀 약간 손석희 선배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아니. 어젠다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의견이 그럼 내가 없을 것 같아. 내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지금 아무튼 네네.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기사 자꾸 보다 보면 저도 네네네. 사실 뭐 집 한 채 없지만 제 명의로 된 그렇죠. 괜히 미래에 내가 돈 많이 벌면 나 세금 많이 낼 것 같은데 하는 그럼요, 이제 생각도 들고 불안하죠.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재부는 국민의 98%에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했고 또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 자체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옛날에는 이제 9억 초과 부동산에 대해서 네네. 부과를 했다면 이번에 이제 11억 이상으로 한도 자체를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설명 그리고 시가 25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만 가지고 있는 1주택자는 50만 원만 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주택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이 많이 나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제 세금을 더 내지 말고 집을 내놔라.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정부가 이제 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종부세 내시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종부세 내시는 분 네. 계신가요? 친하게 지냅시다. 새돌림은 속보로 두목님 50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제가 어디를 봐서 50이 돼 보입니까? 아직은 안 됐죠. 네. 네, 안 됐죠. 한참 남았죠. 한참 남았죠, 네. 진짜. 그렇죠. 한참은 아니고. 아 저기 주말에 그 보셨어요? 넷플릭스 시리즈. 아니 넷플릭스를 이제 저는 오징어 때문에 네, 네. 안 보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그걸 봤는데 돈이 아깝잖아요. 이게 해지를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뽑아야죠.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걸 봤어요. 기묘한 이야기 옛날 거. 핫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재밌더라고요. 시즌 2까지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혹시 봤어요 옛날에? 아니 저 보긴 봤어요. 근데 그거 진짜 그 덕후들이 많아가지고 굿즈 다음 주에 입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김유한 이야기. 굿즈가 있어요? 네. 어떻게 생긴 거예요 굿즈가? 과진간 까만 후드티인데 여기 까만 후드티. 네. 김연아 아나운서 있어요. 봤어요? 저 안 봤어요, 김혜연 이야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구예요? 그 등장인물 중에. 저는 사실 그 요약본으로만 봐가지고 정주행을 안 했고 사실 그 정도. 그 가운데 이빨 빠진 친구 있거든요. 그 저기 하여튼 있어요. 남자애 그 조그만해. 네, 되게 네. 멋있더라고. 빌로버 TV님 보셨대요? 보셨어요? 예.
넷플릭스 이야기 하시는 거면 또 뭐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떤 이야기 하시는 아니 거예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뭐 전 세계 68개국 1위를 등극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오징어 네네네. 게임의 기록을 깬 K 콘텐츠가 또 나왔어요. 주말 이걸 깼다고요? 사이에. 지옥이라고 아, 뭐 지옥 알죠. 아니 김민호 아나운서 머리가 거기 주인공 유아인 씨 머리랑 똑같아요 지금. 그래요? 예. 안 봐야겠네. 이거 머리가 헤어스타일만 비교 똑같은 될것 얘기죠? 같아서. 아, 얼굴은 어때? 근데 얼굴. 거기서 김민호 아나운서 더 잘생겼죠. 유아인 씨가 거기 배역에서 좀 푸석하게 나오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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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제 봤어요, 아직. 지옥이 이렇게 또 한 번 K 콘텐츠의 위력을 이제 네. 전 세계에 확인시켜주면서 난리인데 네네. 이거 그냥 이제 신나서 우리 진짜 K 콘텐츠가 너무 잘 나간다 하면서 넷플릭스를 계속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오늘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넷플릭스가 은근슬쩍 요금을 벌써 올렸더라고요. 아 진짜요?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비싼데 그거? 그게 한 달에 지금 한 만 몇천 원? 만- 네, 요금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뭐 네. 제일 싼 거는 베이직 요금이 9,900원이고 프리미엄은 원래 14,500원이거든요. 프리미엄 구독하세요? 예, 저 친구 거 아, 나눠서 같이? 했는데, 저는 예. 뭘 구독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 많이 벌었는데 왜 계속 올려? 한국 그 그런 의문이 오징어로도 들죠. 한 1조 벌었다는 음. 얘기가 있던데 왜 이렇게 돈을 올리죠? 아니 얼마 그러니까- 전에 그 CEO가 뭐 우리 깐부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아, 지금 얘기한 게 저희가 뭐 요금제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9,900원에서 14,500원이던 이 요금제가 3단계 요금제가 약 17%가량 야. 이제 최대 오르면서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이제 17,000원까지 내야 되거든요. 네. 많이 네. 올렸네. 노재필 기자 얘기한 것처럼 오징어 게임 때문에 지금 엄청난 수익을 거둔 이 넷플릭스가 갑자기 이거를 왜 올렸냐에 네네. 대해서 넷플릭스는 지금이 바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요금 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얼마 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경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되게 특이하긴 해. 왜냐면은 경쟁업체가 생겨나면 요금을 내려서 그렇죠. 그 점유율을 높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 있는데 네. 더 올린 거잖아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왜 올린다고라는 생각을 할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넷플릭스는 2016년에 한국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우리 단 한 번도 한국에서 돈 올린 적이 없다. 이걸 좀 감안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시장만 일단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약간 그 킹리적 가심으로 킹리적 가심. 예측을 해보자면 네네. 이렇게 올려도 워낙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절대 한국 시청자들은 안 떠날 거다. 이런 자신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예. 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한 것 같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킹리적 관심이 뭐예요? 합리적 의심의 강조입니다. 아, 네. 열반대를 킹반대라고도 하던데. 아, 그쵸, 그쵸. 왜 근데 거기서도 킹이 들어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사람이 아니라서. 아. 네. 네. 그거는 아무튼 MZ 세대 분들한테 한번 알겠습니다. 네, 야, 그렇죠. 요새 그 이 인터넷 보다 보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또 근데 좀 그분들하고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예.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하고 있죠. 이게 뜻이 뭘까 이렇게. 킹리적 제필로 해도 괜찮을 것 오, 같아요. 킹리적 그것도 제품. 그럼 뭐 의미가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좋다 이거죠. 짱이다. 아, 그렇죠. 네. 짱. 킹리적. 알겠습니다. 킹받네. 아무튼 근데 넷플릭스가 진짜로 양질의 콘텐츠를 위해서 뭐 돈을 쓰고 하는 거면 와 이렇게 재밌는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데 시청자들도 응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사실 넷플릭스 좀 얄밉잖아요. 네. 그 얼마 전에 SK 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SK 브로드밴드가 지금껏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트래픽이 엄청 늘었으니까 너희 2016년부터 사용한 망사용료 700억을 내놔라라고 한 데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안 내겠다 하면서 소송을 냈는데 네. 우리나라 법원은 그래도 너네가 내야지 하고 SK 브로드밴드 입장을 들어줬거든요. 손을. 그런데도 이제 넷플릭스가 항소하면서 우리는 글로벌 원칙이다. 어디에서도 망사용료 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못 낸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요금은 한국에서만 올리고 근데 한국에서 정한 룰은 안 따르고 하니까 좀 얄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망사용료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국내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내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 망사용료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죠. 뭐 내는 데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네,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제 네. 구글이랑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이제 커다란 이제 인터넷 운용사들 비롯해서 OTT들이 거의 망사용료를 실제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메타,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 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사실상 내고 있고요. 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 당연히 내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가 통신 3사에 이제 1년간 지출하는 이 망사용료 명목의 이 금액이 연간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내는데 내라는 거죠. 근데 네. 망사용료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래픽을 많이 쓰는 많이 이제 쓰면. 인터넷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에게 네네네. 너희가 많이 쓰는 만큼 인터넷 요금을 그렇죠. 더 내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OTT들의 입장은 이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건데 망 중립성은 많이 쓰는 사람이든 적게 쓰는 사람이든 이 인터넷 인프라에 대해서 그냥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미 인터넷 그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별도의 망 사용료를 왜 내야 되냐라고 이제 주장을 그렇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 돌발 부러집니다. 질문에도 아주 멋있게 아, 대답합니다. 되게 부러져요. 되게 사실은 이선영 아나운서를 보면 뭐랄까 되게 항상 공부하고 그러니까요. 준비돼 있고 진짜 네네. 똑부러지고 네. 네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알아도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설명을 잘해줘요. 고맙습니다. 맞아요. 칭찬이죠. 네, 망사용료 분쟁은 저희도 계속 이야기해 왔던 거고 앞으로도 정입 가경이 될 것 같은데 관련 소식 계속 전해주시고요. 그나저나 디즈니 플러스 아까 얘기 잠깐 나왔는데 두 분은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뭐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면 이제 콘텐츠 자체가 이제 어린이들 거 많이 볼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이제 우리 애가 다 커갖고 얼마 전에 또 수능 두 번째 수능 봤잖아요. 아 우울해요. 네. 우울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학능 시험을 왜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김민호 아나운서는 디즈니 플러스 구독할 계획인가요? 구독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어. 그 최근에 그 샹치와 텐닌지 에, 전설 에, 그거 있잖아요. 그게 IPTV에서 엄청 홍보를 하거든요. 그 기본 채널에서 계속 나와요. 이거 네네. 보라고. 근데 맞아요. 가격을 보니까 1,900원인가? 만 원이 넘어요. 네. 근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걸 보려면 9,900원 구독료만 내면 한 달에.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그냥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다른 거 다 볼 수 그러니까요. 있는 월 구독료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파고들고 있잖아요. 네네. 디즈니 플러스가. 근데 이제 저도 거의 모든 OTT 지금 구독하고 있거든요. 뭐 웨이브, 왓챠, 또 뭐 돈 있죠 많이 넷플릭스, 네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디즈니 플러스까지 하려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은 게 네. 요새 유행한 짤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뭐예요? 이거 아 유성이 봤어요. 이거 네, 잔인한데. 이거 저 뭐라고 하죠? 저 무슨 형벌이죠? 도대체 저게 그 하여튼 형벌이죠. 사지 뭐 그러니까 사지 절단형 같은 거죠 아하. 일종의. 네네. 그러니까 능지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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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저걸 다 보려다가 내가 이제 근데 저거 10,000원씩만 근데 해도 기본 요금제로 5만 5만 원이니까. 네네네. 근데 웨이브가 없네요. 그러게요. 저 라프텔 저거 라프텔은 빼고 뭐예요? 누가 만든 네. 거예요? 웨이브를 뭔지 넣었어야지. 모르겠고 웨이브를 넣어야죠. 네. 지상파 3사 MBC가 투자한.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닌 것 같네요. 외국 짤. 나처럼 보지 말라니까. 넷플릭스도 사실은 그냥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아무튼 근데 아무튼 실제로 이제 저런 짤이 나온 배경에는 우리나라 이제 OTT 이용자들을 한국 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 이 소비자들의 54.6%반 이상이 2개 이상의 OTT를 구독한다고 이제 응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구독하는데 기본적으로 10,000원 이상 들다 보니까 한 사람당 OTT의 월 평균 10,000원에서 20,000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도 거의 절반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OTT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밤턴 소년단님께서 오늘 새 바보라고 하시네. 새 바보. 왜 아. 나는 왜? 서로 칭찬하고 저는 있어. 왜요? 네. 오버 더 탑. 본인은 바보라고 얘기 듣고 싶지 않나 보죠? 제가 왜 바보예요? 거리를 두고 싶어요? 네. 네. 아이디 자체가 선영구시면서 본인 영구라고 하면서 본인 영구가 바보여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진짜 도대체? 제가 일주일 중에 이 시간만큼은 유식한 캐릭터로 지금 제가 포지셔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략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 바보 그 인도 영화 있던데 너무 재밌는 거. 아리스웰. 세월간이. 네. 아리스웰. 세월간이. 네, 너무 재밌는 거. 전 재밌게 봤는데 그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아까 말한 짤이 있었는데 원래는 OTT라는 걸 컨셉이 미국 같은 경우는 케이블 사용료가 되게 비싸요. 네. 한 달에 막 10만 원 이렇게 가니까 그거를 사실은
그 셋톱 박스를 없애고 좀 싸게 하자는 취지로 맞아요.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시장을 잠식한 건데 이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부담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또 OTT가 아닌 거죠. 그 OTT 본질이 좀 그 어떤 성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계속 장벽만 네. 생기는 거죠. 경제적인 맞아요. 이유로. 네, 네. 네. 그래서 지상파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도 좋지만 네. 틀면 결론은 MBC를 봐주세요. 네, MBC 하는 거야, 뉴스 지금? 라이브만 봐도 하루가 얼마나 잘 가는데요. 안테나 오늘 채팅창에 사장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런 거 보고. 진짜 네. 월급 더 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네. 마지막 지금 소식? 네 마지막 소식 하기 전에 여기 IM 써니님이 선용구, 선명구, 송영구 이렇게 세 개의 별명을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세 가지 이름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MBC에 3대 공무원 누구인지 아세요? MBC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 같다라는 이제 비유의 차원에서 성록임 아닙니까? 성록임? 성록임 성지영 노재필 김민호. 그것도 맞네. 좋네. 새 공무원 이렇게 세 명 공무원. 네, 유튜브계 공무원. 근데 공무원이 뭐 좋은 의미입니까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 철밥통이라는 그쵸. 뜻인. 철밥통. 네 정년도 없이 월급 계속 루팡? 돈 많이 받을 일은 것 열심히 같은데. 하시고 네. 근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죠? MBC 공무원 이제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제 배철수 선생님 예.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유재석 씨 이분들은 아. MBC 직원이 아닌데도 공감되네요. 그냥 MBC에 늘 계시는 분들 음. 같잖아요. 배철수 선생님도 맞아요. 매일 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몇십 년 동안. 예. 옛날에 저는 입사하고 나서 딱 그 이제 회사를 딱 온 거예요. 근데 방송국에 처음 왔는데 그 누굽니까 저기 전원일기 나오시는 그분 있잖아요. 이롱호요? 이롱호님 말고 저기 그 그분 한국기행 하시는 그 한국계 최불암. 최불암. 선생님. 예. 최불암 선생님께서 이렇게 로비에 오시는데 나도 모르게 90도로 인사했잖아요. 이렇게. 선배 맞으신 입사한 첫날. 딱 그 최불암님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받아주는데 사실 그분도 사실은 공무원 중에 그쵸, 한 분이셨죠. 거의 사실은. 네네. 최소 장차관급은 되시는 이제 아 공무원이라고 그렇죠. 공무원 중에 볼 수 굉장히 있죠. 높으신 네. 국무총리 그때 뭐 MBC 국무총리 네, 분이셨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3대 공무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네네. 이제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MBC의 공무원이랄 수도 있지만 전 국민의 어떤 공무원 MC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이런 국민 MC 유재석 씨가 이번에 어디 투자했더라 이런 한간에 소문이 있던데 들으셨어요? 카카오 뭐 투자. 예. 근데 카카오 많잖아요. 카카오 하도 많아가지고. 카카오 엔터 아닙니까? 오 역시 네. 알고 계시네요. 예. 많은 분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최근 유재석 씨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자신의 소속사를 좀 옮겼어요. 유희열 네네네. 씨가 이제 하고 있는 안테나로 그러면서 이제 유희열 씨와 함께 카카오 엔터에 뭐 지분을 취득했다 이런 소식이 맞아요, 나왔죠. 맞아요. 네네. 저도 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뉴스 봤는데 이제 저희처럼 뭐 어플을 통해서 구입한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취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이제 쭉 얘기를 하면 지난 8월에 이제 카카오 엔터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유상증자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증자, 그러니까 자본을 늘린다라는 건데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자본을 늘린다는 네. 거예요. 이선영 아나운서 원샷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좋네요. 가주십시오. 네. 네,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늘린다는 뜻인데 여기 이제 유상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주고 주식을 이제 판다는 쉽게 말해서 그런 개념인데 여기 이제 유희열 씨가 참여했는데 사실 이제 과정으로만 보면은 유희열 씨가 카카오 엔터에 자신의 회사인 안테나 엔터테인먼트를 70억 원에 판 거예요. 네. 그럼 이제 70억 원 현금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다시 카카오 엔터 주식을 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카카오 엔터 주식과 자신의 회사를 맞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8월에 이 대규모 유상증자 전에 5월에도 이미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안테나의 주식 19%를 이제 취득하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7월달에 이제 유재석이라는 거물이 안테나로 이적을 하면서 곧바로 8월달에 이 카카오 엔터가 안테나를 전격 인수를 한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유희열 씨 입장에서는 안테나 엔터를 몽땅 다 줘버리고 이제 받은 70억 원으로 카카오 엔터에서 새로 발행한 주식 이제 2만여 주를 이제 취득한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 엔터의 총 지분 중에 0.07%를 가진 주주가 됐습니다. 네. 제가 근데 채팅창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는 얘기 하나 나오네요. 뭔데요? 뭔데? 외전만큼 우리가 채팅을 안 읽는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그 순표 형님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예. 네네. 우리가 권순표 앵커한테 비호당하는 게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콘텐츠 질이 아니라 이 채팅창에 읽는 거는
저희 만한 방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오늘 좀 읽어드리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권수표 앵커는 사실은 이렇게 잘 못 봐요. 글씨 작은 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비교가 된다는 자체가 좀 예. 그렇긴 하니까. 네. 자 여기 이거- 사마귀 호랑이님이 심지어 재석이 형은 형수도 MBC 출신. 그러네요. 아까 서영찬님은 제가 더 나이가 어리다는 거에 약간 충격받으셨더라고요. 유재석님보다요? 아니 제가 아까 그 50이 안 됐다고 아, 하니까. 왜요? 유재석님과 동년배신가요? 저보다 나이 많으시죠. 아, 그분이 한 살인가 두 살 많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이거 합니다. 삐까뻔정님이 이제 그냥 댓글을 네. 읽어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네. 저희를 자극하신 것 같네요. 저희가 그렇죠. 채팅을 아예 안 본다는 건 이건 낭설입니다. 그러니까 블러 AU께서 외전은 못 참지라고 하셨습니다. 네. 외외는 그러니까 빈정상이 이사라님 비정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뭐 전 초반에 사실 저도 포기했어요. 권수평가한테 외전에 채팅 좀 보고 읽으시라고 했는데 네. 그분이 말을 안 듣더라고. 음. 저도 이제 포기를 했고 뭐 그런 거죠. 저 뭐. 외전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외전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더라고요. 그 제일 많이 외전에는 조회수 많이 완전 나와요. 많이 나와요. 네, 많이 깜짝 보고. 놀랐어요. 클립이 대박이던데요? 그렇죠. 음. 근데 사실 우린 자력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분들은 외전을 보신 분들이 너무 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허수가 좀 많다. 채팅창에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찐으로 4,000명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지금. 아, 저희는 네네네. 예. 0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렇게 몇 천까지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순평님은 아마 지금 쉬실 거예요. 네, 권수표 선배는. 쉬셔야죠. 그러면 이런 거 아침부터 듣고 있으면 안 준비하시는데. 되니까.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M&A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게 논란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유희열 씨가 아니라 유재석 씨가 왜 논란이 되고 있죠? 이거. 근데 사실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이거 그냥 네네네. 카카오엔터에서 주식 발행하고 뭐 일반적인 합병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처음에 기사가 잘못 났어요. 유재석 씨는 이 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걸 포기했다라고 이제 오보가 나면서 사람들이 와 역시 윤느님 뭐 이러면서 치켜 세운 거예요. 뭔가 이제 지분을 취득하는 게 뭔가 이제 뭐랄까요 좀 교묘한 꼼수나 이런 네. 식으로 치부되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이제 평을 받으니까 유재석 씨가 이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진화를 하면서 사실은 나도 그때 같이 지분 취득을 했다 아주 조금이지만 했다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뒤늦게 논란이 된 거죠. 뭐 주식 취득하는 게 죄도 아니고 그럼요.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유재석 씨 입장에서. 오히려 그랬을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유재석 씨 지분 취득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카카오엔터가 내년에 이제 상장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엔터는 이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그러네요. 네 장외가가 맞아요. 5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우리도 이 자리에 합니다. 만약 유재석 씨가 앉게 되면 아마 구독자 MBC 뉴스에 한 7만 3천 명 정도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10만은 늘지 않을까요? 근데 10만 그렇죠. 명. 네. 근데 섭외 안 됩니까? 안 되죠. 아. 네. 아니 단호하시네. 큐시스트 산책으로 넘어가시죠. 아 네네. 너무 안 돼. 자. 나가지 마세요. 네, 선거밖에 안 그냥 하죠. 남았으니까 뭐. 하죠 네, 뭐. 네. 6시 기준 확진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제가 할 텐데 1,821명입니다. 이게 지난주보다는 조금 줄어든 수치라고 하는데 주말 네. 영향이겠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전면 등교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오늘 갔는데 문제는 그 교내에서 집단 감염이 좀 많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아. 아이고. 하루 평균 376명의 학생들이 좀 감염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방역 패스를 청소년들까지 좀 확대하는 방향을 아이고. 좀 정부가 추진 중이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되게 열받는 소식인데 스토킹 신고를 5번이나 했는데 30대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경찰에 대한 당연히 이제 이분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중이었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경찰이 이분을 보호하지 못한 거잖아요. 보호하지 못한 건데 첫 번째 신고는 남자친구가 짐을 가지러 자기 집에 오고 있다,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굉장히 다급하게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장만 보낸 거예요. 문자로 뭐 어떻게 어떤 형식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경찰에서 대응이 굉장히 미진했던 거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아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러지 말라고 제정된 법이잖아요. 네, 지금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면 뭐하냐고요. 이걸 제대로 좀 보호해 줘야죠. 사실은 공권력이 보호해 줘야 되는 건데. 네. 자세한 내용 본방에서 확인해야겠네요. 네네. 그 다음에 코인 업체가 은행 지분까지 인수해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두나무라고 있어요. 그 업비트의 네. 운영사. 네. 와, 근데 이 회사가 우리은행 금융지주의 지분을 이제 사게 됐는데 문제는
전 기사 보고 깜짝 놀란 게 뭐길래요? 상반기 매출이 업비트가 약 2조래요. 근데 매출이 2조가 근데 웃긴 게 아니고 영업이익이 뭐냐면 1조 8천억이래. 영업 어머 매출이 2조인데 영업이익이 네, 1조 영업이익률이 8천이에요? 90%. 대박이다. 그런 사업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코인을 수수료로 다 그렇게 수수료로 먹는 거죠. 와. 와.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사업을 막 확장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 제도권 은행까지 이제 그 가상화폐를 관련된 회사가 들어갔다는 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런 충격은 시대가 아니고 좀 놀라운 사실 진짜 뉴스죠. 놀랍네요. 네, 네. 네. 자 그럼 내일은 충청하고 호남 지역의 대설 출근길에 예상이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최고적 설량은 10cm라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좀 추울 거라고 그래요.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펑샤이라고 있잖아요. 테니스 선수. 네. 그분 어떻게 됐어요? 3주 동안 실종됐는데 네. 이게 이제 중국 겨울올림픽에 대한 어떤 보이콧이 확산될 것 같으니까 IOC에서 평사위랑 영상 통화를 하고 잘 지낸다라고 밝힌 거예요. 뭔가 이제 IOC 입장에서는 그 그러니까 겨울올림픽 자체가 잘 돼야 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걸 한 거죠. 그래도 영상 통화했다 그러면 그래 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중국은 보통 이게 사라지잖아요. 이 영상 통화 한 것도 약간 진짜는가? 그러니까 저도 예, 모르겠어요. 그러게 딥페이크일 수도 있겠다. 근데 무사히 아니, 가짜 지내셨으면 뉴스만 좋겠어요. 안 아, 네네. 흥분하지 그냥 마시고. 제 네. 생각이에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그 성정 기자가 개인 사정이 좀 올해는 아니고 한 이번 주 내에는 좀 못 오실 수도 있어서 네. 저희가 여러분 뭐 오늘 뭐 미리 뭐 방송이든 어떤 사과를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내일도 이제 고르지 못한 방송으로 제가 찾아뵙는 걸 하겠습니다. 네. 당일에 사과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전날에 사과를 하는 미리미리 방송은- 사과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내일도 죄송하겠습니다.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선영구 감사하고 아, 네,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